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버님께서 추우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아버님 목소리 듣고 우시고 모두 다 눈시울이 스토리가 좀 황당했죠.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루진 않고 다음 기회에 다루고, 이 영상에서는 쟁점이 뭐냐면 아버님이 굉장히 특이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성, 일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사건, 개별 체험, 개별 사태에서의 그 특수성, 구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결합돼야만 되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건, 체험, 사태의 핵심은 특이성, 특이한. 그것이 특이하기 때문에 구체성을 띠고 사건을 띠는 거거든요. 특이하지 않고 일반적이면 일반론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네, 특이한, 그 특이함, 유닉니스라고 얘기하죠. 증거법적으로 그 특이함을 발견하는 건데, 특이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즉, 시신이 발견된 날 서초경찰서장이, 다른 분도 아니고 서장이, 그것도 서초경찰서, 관련된 건 용산경찰서랑 두 개가 관련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기존 언론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서초경찰서장이 자신을 강북 택시 승강장에서 만나자 했다. 즉, 이쪽 사건이 발생이라기보다는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만나면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니까, 국민의 관심을 지우는 게 핵심이거든요. 국민의 관심을 지우고 3, 3일 저 장소를 지우고, 그게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서 모두 다 인멸하고 없애고 조서 안 받고 출도 안 시키고 모든 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전체주의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런 것은 너무나 뻔한 건데, 아버님이 처음으로 공개하셨습니다. 시신 발견된 날 운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충격받았죠. 강북 택시 승강장에서 만나자 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특이한 사건이잖아요. 특이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유런히 검색했습니다. 예전에는 장하영, 장하성 이런 거 저 검색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성이 나오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관련성이. 일단 부인하고 있고 내사로 다 고소하고, 그 알과 그 정병, 아무튼 그분 원앤 파트너스 대표, 이런 분들과 관련성이 있어도 고소하고 자기네끼리 찔리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찔린인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볼 때 다 고소하고 내사 수사한다 하고 겁주고, 국민 겁주는 게 전체주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제가 이것을 한 번도 검색을 하거나 뭐 장현, 장첸 이런 거에 대해서 검색도 아예 안 하고 관심을 아예 안 가졌어요. 제 영상은 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리는 영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어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서초경찰서장이 강북에서, 자기 관할도 아니에요, 강북에서 보자 한다? 다른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는 또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이것은 의문을 품어왔어요. 지우려 한다. 국민들한테 숨기려 한다. 국민이 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한 결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버님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고 활력을 딱 받던 데가 바로 저곳이에요. 근데 그 경찰서장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서초경찰서장님이 한 말이,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강북 택시 승강장으로 옮길 테니까 강북 택시 승강장으로 거기서 보자고 했어. 거기서 보자. 아니, 여기서 보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들었다. 제 포착, 그러니까 이런 게 전 특이한 사실이라고 저는 포착을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번 찾아보자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전해철 한 번 다뤘죠. 한 번 다룬 것도 일반론적인 걸 다룬 겁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실, 자신들 스스로 공개한 사실을, 이윤수랑 관련돼 있다. 네, 인맥이 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슨 말이 오갔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는 또 관심을 안 갖다가 아버님이 말씀하신 걸 보고 더 찾아보자. 전해철, 이윤수, 이재명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연결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 각자가 판단하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건 관련된 건 모르죠. 우리는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 인맥 자체가 있는지 그것만 보겠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버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겠다고 그러고 두 번째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상한 건 그대로입니다. 국민을 속이려면 유족을 속이면 됩니다. 유족의 눈, 귀만 가리면 유족이 침묵하면 국민도 침묵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인다라는 것과 유족을 속이는 것은 똑같은 자기들의 전략이에요.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유족을 속였느냐? 한번 들어보시죠. 수사하는 와중에 도대체 뭐 하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와서 CCTV를 보여준다고 한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날이 중간수사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중간 수사 발표하는 날 연락이 왔어요. 뜬금없이. 뭐 하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다가 그래서 웬일인지 하면서 웬일인지 놀라신 거죠. 갑자기 연락 왔기 때문에. CCTV를 보여준다니까 이상했는데 어떤 서류 뭉치를 제게 줬거든요. 그게 그 중간 발표하는 브리핑 자료였고 서류 봉투를 줘서 보니까 중간 브리핑 자료인데 브리핑을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국민한테는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족한테는 살짝 와보세요.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하고서는 브리핑을 모르게 나중에 아셨답니다. 브리핑 모르게 유족을 속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초소에 있는 동안에 서울경찰청은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서초소에서 와보세요. 그래서 서초소에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브리핑, 국민한테 브리핑. 그 북으로 넘어갔다 하는 뭐 공무원 있었죠. 똑같은 겁니다. 그 유족한테는 모든 걸 책임질게 아니면 상당 부분 책임질게라고 아들을 속여놓고 1년 넘도록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문재인이 인권 대통령이 자기 이름으로 편지 써놓고 그냥 속이는 게 일상화된 거짓말이 일상화된 게 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부패의 핵심 거짓말. 사람을 만날 때도 좌파우파 상관없이 거짓말하는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을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CCTV를 보여준다니까. CCTV 보여준다고 불러놓고 브리핑 자료를 줬는데 브리핑 자료를 어떻게 봅니까?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왜냐? CCTV를 봐야 된다 하니까 그거 봐야 되잖아요. CCTV를 열심히 보고 나서 집에 가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었죠. 집에 가서 이제 브리핑 자료를 처음으로 보신 겁니다. 결국은 저는 한 번의 설명도 못 듣고 한 번 질의한 적도 없는데 언제나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유족한테 충분히 설명한 겁니까? 1도 설명 안 한 거지? 한 번도 설명 들은 적 없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1도 설명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니 CCTV를 이렇게 앞뒤, 전후, 모순, 겉과 속, 모순, 내적 상태, 외적 상태, 모순 이게 핵심입니다. 이 왜곡, 거짓말의 핵심. 웃으면서 하는 거, 이 거짓말. 그래서 CCTV 보여준다고 그러고 또 아무것도 내용도 없었죠. 우리 아시죠? 그리고 브리핑은 숨기고 서류 주고 집에 가서 보고 언제 브리핑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대응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설명도 안 되고 CCTV도 제대로 못 보고 아무것도 합니다. 거짓말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변심이라는 걸 한다길래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그 변사심이 이 사건은 지금 다른 이야기 더 우리가 하기 전에 변사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편철돼 있고 기록화돼 있고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도 그렇게 기재돼 있고 변사 사건입니다. 즉 검찰이 이의 신청을 해도 또 고소를 별도로 하셨죠. 별도. 변사 사건이 이의 신청한다고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 남겨놓은 게 있다. 강력계 한 팀 뭐 이런 얘기하고 7개 동원했다가 1개 남겨뒀다. 뭐 수사를 하고 있다? 그것도 수사인지 모르는 겁니다. 별도 고소한 건 어떻게 되고 있다? 고소인 진술, 피의자 진술 아무것도 안 받고 있잖아요. 수사 개시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 증거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고소를 했을 때 입건 전, 그러니까 입건 불결정합니다. 아니면 또 불송치 둘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입건하지 않겠다 결정, 그 다음에 입건한 다음에도 불송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소를 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은 좀 특이한 게 내사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내사로.
별도로 고소한 것도 고소인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하면 그럼 고소 고발이고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기존과 동일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안 나타나면은 그냥 뭉갤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어느 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그냥 예전과 똑같고 새로운 증거는 없는데 예전에 이미 결정된 거 있다? 변사가 있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부분을 변사로 일단 급하게 덮어놓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게 된다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망 부분을 변사로 덮어놓으면 강력히 한 팀을 남겨놓든 다른 팀을 뭐 수사팀을 남겨놓든 기타 다른 걸 도와주든 뭐 고소를 더 받든 다 뭉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하게 위원회라고 떠들면서 근데 공식적인 건 뭐죠? 변사 관련 위원회, 변사 심의위원회, 변사 관련 위원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망 부분을 덮어놓으면 나머지는 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일단 제가 틀리길 바라고 재수사가 되고 검찰에 넘어가고 하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 드러난 증거, 의문이 든다, 걱정한다 이 취지고요. 그날도 변심이 열었고 비공개로 끝났다고 했지 한마디도 안 해줬거든요. 네, 변사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하고 한마디도 안 해주고. 근데 나중에 지금 이분도 다른 행안위 의원분인데 그분이 경찰에 질의를 한 게 유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줬냐. 유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줬냐. 설명을 해도 거짓말로 하고 내용이 아예 또 설명도 안 하고 설명한 척 하는 거죠. 다 거짓말. 다 거짓말입니다. 설명한 척. 특수본의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줬다. 공식적 자료들에는 다 충분히 설명해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문제가 서류상으로 이렇게 돼 있고 다 나머지는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법이 겉으로는 서류상으로 아니면 규범적으로 아니면 법령상으로 법령 집에는 멋있게 돼 있지만 다 거짓입니다. 겉과 속, 내적 상황과 외적 상황 이게 틀리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부패, 후진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도 설명한 게 없는데. 단 한 가지도 설명한 게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명을 안 한 것 뿐더러 속였잖아요. 갑자기 CCTV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서류 주고 알고 보니까 브리핑했고 기존 언론에 반박할 수 없게끔 그냥 대놓고 속이는 겁니다. 대놓고 여러분. 그리고 이건 제 영상 중에 하나인데 실제 판결 그대로 내용 인용 표시 큰 따옴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행위들 하나 둘 셋 넷 그걸 포괄해 볼 수도 있고 나눠볼 수 있지만 어떤 행위들이 있고 근데 그 행위를 부작위도 일단 행위를 포함하세요. 부작위라는 게 있는데 일단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예견했어요, 사람이. 그럼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명제 말씀드렸죠.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통해서 인과관계 행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했다? 그럼 형사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죄명은 갖다 넣으면 돼요, 여러분. 자, 어떤 사건이었냐면 실제 판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씨 등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는 게 여기의 핵심이죠. 행위가 핵심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방치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 이렇게 사망 가능성의 인식과 예견이 핵심인 겁니다. 책임의 핵심. 윤리 책임, 도덕 책임, 그다음에 형사 책임의 핵심은 인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인다. 이걸 사실 확인했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그럼 인정되는 거고요. 최악을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롱하거나 추가 폭행을 했다. 즉 위험한데 사망의 가능성, 위험함을 인식했는데 그럼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것만 확인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후 인정이 드문, 유기하고 휴대폰을 하수구에 버려 증거도 철저히 인멸하고. 핵심은 뭐다? 사망 가능성, 즉 위험을 인식했다. 2.18 사진, 위험을 인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한강에 와가지고 위험하니까 구하려 했다. 스스로 위험한 것을 인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위험 인식, 그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위험을 인식했네? 근데 구조하면 됩니다. 구조하면 그 사람들은 면제됩니다. 책임에서. 위험 인식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숨기고 거짓말한다? 그럼 국민 윤리적 책임을 지는 거고 정상생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 책임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을 인식했다. 저 사람들 2.18 때 위험 인식했나요? 위험을 했으니까 자기가 돌봐주려 했던 거 아니에요. 위험 인식했다. 그 장소를 보시면 됩니다. 바로 벼랑이고 한강이에요. 만취했고 아니면 상당 부분 취했고 걔네 주장은 만취고 아버님 주장은 만취 아니다. 이 주장이죠. 따라서
이 위험한 상태를 인식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다. 위험 인식이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준입니다, 기준. 자, 이 장면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Y자나무 배수구 보이시죠, 여러분? 저 배수구. 현장 검정 제가 2번 가서 찍어 왔습니다. 저기 보시면 폴리스 라인 있죠? 여러분 보이시죠? 폴리스 라인. 폴리스 라인 보이시죠? 저기 Y자나무까지도 폴리스 라인이 선 연결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는데, 폴리스 라인 지금 331 우리 331 사태 자리, 돗자리, 밀린 자리, 민 자리 바로 그 근처에 폴리스 라인이 있는데, 뒤에 해놓은 건 맞지만 Y자 나무하고도 연결해놨어요. 폴리스 라인을. 그 부분 별도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저쪽에도 폴리스 라인이 있었다. 저쪽에도. 근데 저걸 나중에 없앴죠. 보이시죠, 여러분? 돗자리 위치는 자기네가 겁이 나니까 뒤로 옮겨놨죠. 근데 그것도 황당하지만 폴리스 라인 자체를 나중에 없앴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관심 갖지 마라. 관심 갖지 마라. 기억에서 지워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시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용창경찰서, 한국일보인데 기자들이 대충 쓰진 않잖아요. 기존 언론들이. 사건을 넘겨받은 용산경찰서? 황당하죠, 여러분. 부검은 당연히 국가수에서 하는 거고 법의학자들이 거기 있으니까. 사건을 넘겨받은, 저는 있는 그대로 지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된 정보의 의문을 갖는 겁니다. 사건을 그럼 최초에 용산경찰서에서 넘겨받았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일보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고 싶다 이거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용산경찰서? 서초경찰서가 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의문이 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신 인양한 것은 용산경찰서가 맞습니다. 그거 자체는 확인이 되고, 사건 경위는 서초경찰서에서 조사한다 합니다. 나눈 것 자체가. 근데 사건을 자체를 넘겼다가 나눈 건지, 일부를 분리한 건지, 아니 완전히 가져온 건지 서초경찰서가, 이거는 모른다 이거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초경찰서가 개입한 경위가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리고 다 떠나서 국가수 아니면 시신을 갖고 간 건 저쪽이고 원인은 이쪽에서 조사하고, 근데 저쪽에서 민 부분을 뺀 익사고 민 부분은 우리는 잘 몰라 이렇게 한, 외형만 봐, 찔린 거 없고 총 맞은 부분 없어, 이렇게 끝낸 보고서 갖고 와서 민 부분은 없는, 민 부분이 없죠. 그 부분을 갖고 와서 이게 보고서야 국가수야 그래놓고 서초경찰서는 다 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뻔한이 아니라 너무 평범한 논문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46조. 근데 여기에 판단하는 방법이 간단히 나와 있는데, 증거법 나오고 과학적 증거 이론, 믿음 이론 뭐 다 나옵니다. 여기 하트 나오고 법철학 나오고 그 영국, 캐나다, 그다음에 영미 대법원 판례들, 하위 법원이 아닌 대법원 판례들까지 다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맨 198 각주 보십시오. coherence 이렇게 나오죠. consilience라고 하는데, 일관성 나올 때 내부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모든 사실을 다 일단 확인해야 돼요.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사실의 일관성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199 coverage 나오죠. 그 다음에 이야기 narrative,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들어봅니다. 근데 all the evidence란 말 나오죠. 모든 증거가 그걸로 그러니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순이 생기거나 빠지거나 이상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coverage. 그 다음에 200번 각주 uniqueness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상반된 것, 그런 그냥 모순되는 게 여기 보면 그 다른 이야기가 불가능한 독특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독특함이라는 게 아까 말한 구체성이랑은 약간 틀리면서 그것도 포함한 의미죠. 따라서 어떤 독특한 사실이 발견됐는데 그 사실이 다른 이야기가 불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여기에 관련된 대안적, 그래서 plausible, 가능한, competing, 대안적인, 또 다른 게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내러티브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밖에 이제 그 추론하는 인과관계 추론에 관한 이론. 그래서 이 짧은 논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들을 압축해서 다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칼포퍼도 나오고 지금 방금 보죠. 칼포퍼 나오고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인지과학자 다 알죠. Computational Cognitive Science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컴퓨터 과학, 인지과학, 그 다음에 컴퓨터 인지과학, 과학자들 이론, 그다음에 믿음 이론, 추론 이론, 인과관계 이론, 예전 사람 수색이 된 이런 게 다 들어간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 알죠? 이렇게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쭉 하트도 나오죠. HLA 하트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세계적인 논문들도 인류의 보고, 지식의 보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포함시킵니다. 평범한 논문에도. 그리고 과학 나오죠. 과학적으로 찾는 거, 법적으로 찾는 거, 그다음에 그 사실 판단할 때 추론의 의미, 추론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 이론 나오고, 추론 이론 나오고, 인과관계 이론 나오고, 과학적 아니면 중요한 것은 리걸 부분 세 번째 보시면 23쪽으로 돼 있는 specificity 나오죠. 과학적인 것은 제너럴 롤을 찾는 건데 법적 부분은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개별 사건은 구체성의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specificity라고 돼 있죠. 논문 제목입니다. 추론. 그리고 제가 찾아봤다고 말씀드렸죠. 아버님 이야기 듣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관련성이 없으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구체성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인적 관계만 보겠습니다. 다른 뭐 장첸 이야기, 뭐 장현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장하현 서울경찰청장 맞네요. 경찰청장이.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이 생겨요. 아, 서울경찰청장이 장하현이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더 파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A군 조사, B, A 아버지 조사 따로 했는데 각각 별도로 변호사가 붙었다 합니다. 그리고 늦장 조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달라.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일경제 보도예요. 수사 전환 시점으로부터 수사 전환했었네요. 제가 의심 들었던 게 내사 수사가 애매해요. 항상 경계선으로 갑니다, 여러분. 미국 FBI 개비 사건도 똑같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수사인지 아니면 내사인지. 그러다가 미국은 내사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혐의가 드러날 때를 탐구하는 건데 이 사건에서는 수사 전환을 했었네요. 저도 의심이 들었던 게 수사 전환을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내사로 종결한 덮어버린 거죠, 다. 수사 전환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매일경제 보도. 근데 일주일 만에 뭔가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했다? 우리는 자료를 쓰더라고요. 공식적인 법에 증거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료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수사 자료, 기초 자료, 뭐 증거 똑같이 볼 수도 있고, 다만 자료라는 말은 포괄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A 조사까지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늦은 거 아니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많이 늦은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증거 인멸하고 다 증인 다 그러니까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동의할 수 없다. 이미 다 버렸잖아요, 그날 바로.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장하준이 아시죠? 제가 사다리 걷어차기 베스트셀러 장하준이가 사회계약서를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사회계약서를 설명한 부분이니까 정말 쥐뿔도 몰라요. 사회계약서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알고서 비판하는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사회계약서를. 그래서 사회계약서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좌파 중에서도 완전 생좌파라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회계약서를 부정하는 사람을 좌파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이야기는 일단 아니에요, 여기서는. 근데 알고 보니까 장하준이 장하성이란 친척이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장하성이 장하준이랑 형제인데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러한 대대적으로 이런 쪽으로 좌파 이론적으로 뭐 좌파 이런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좌파 이론을 판 사람들입니다. 장하성, 장하준.
그리고 여기 동생들도 계속 나오네요. 근데 전 정확히 몰랐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훌륭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 제가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핵심이 뭐냐면 장하연이 경찰청장이라는 거 알았죠? 차장이었는데 청장으로 왔네요. 올라왔네요. 문재인 때도 청와대 국정상황실, 그리고 보이시죠 여러분? 장하연, 장하성 딱 나오죠? 장하연이 장하성과 친척이다. 동아일보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전해철이 이윤수랑 공식적으로 인적 관계를 자기네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건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근데 이재명의 공동선대위였다? 그러면 이재명이 전해철도 연결되는 거네요. 할 말이 없고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 기분은. 그러면 전해철에 대해서 밑바닥 사람인 거는 그냥 여기 한경 정치로 보겠습니다. 신문. 민정수석실 입장하자 그 해마루의 기보사건이 0건이었던 거 327건까지 올라갔습니다. 0건이었던 기보사건 수임이 327건까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계가 있죠. 총 794건을 맡았죠. 민정수석 가자. 문재인도 민정수석 가자 뭐가 급증했죠. 그 자신의 로펌에. 똑같이 하네요. 전해철도. 전해철 밑바닥 수준. 윤리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가능하니까. 윤리적으로 밑바닥이다. 이 사람이 지금 행안부 장관, 경찰청, 완전히 그냥 고양이가 쥐 밟듯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그냥 제 말씀을 믿으셔도 돼요. 행안부 장관의 힘이, 경찰청은 그냥 장난합니다. 장난. 갖고 놀아요. 그 정도 파워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전해철이네요. 장하연이 청장이고, 박수? 몰아주기. 그래서 보니까 그럼 전해철과 이윤수는 원앤 파트너스 어떻게 연결되냐?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기네가 올리고 있대. 스스로.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윤수랑 전해철의 관계. 전해철, 이윤수의 이력인데 전해철 비서관이었네요. 이윤수가 전해철 비서관이고 그냥 짬짬이 할 수 있는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이 된다. 정말 짬짬이해서 이상한 짓을 했고 불법적 행위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를 몰랐는데 잘 알게 됐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아,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구나. 전해철, 이재명, 문재인, 장하연, 이윤수.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문재인, 전해철, 장하연, 이윤수. 여러분 감사합니다.